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 연설 이후에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주식시장 하락을 보고 투자자들이 연준의 메시지를 잘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증시 하락을 보면서 기뻤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전에는 완전한 비둘기파 성향이었는데 최근 행보는 강력한 긴축을 지지하는 매파적인 성향으로 완전히 갈아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기뻤다는 표현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증시의 부담이 계속되었고 경기 침체가 이제 이어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가운데 3대 지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나스닥이 1.02%가 하락을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를 못했네요. 이제 단계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빅스 지수 역시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네요. 루시드는 마이너스 0.43%가 하락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2.91%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애프터 장 급락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더플로에서는 스몰캡을 뺀 나머지가 매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1분봉에서는 나스닥의 흐름을 비슷하게 따라가 주면서 어제의 최고점은 16.45불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애프터장에서 왜 이렇게 빠졌나 살펴보면 루시드 측에서 오퍼링과 관련하여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쉘프 레지스트레이션 스테인먼트를 살펴보면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 제출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애프터장에서 이제 마이너스 3%대로 하락으로 이어진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내용은 이제 SEC에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3년 동안에 하나 이상의 오퍼링에서 총 8밀리언 달러의 기본 자금을 모금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는 뭐 이제 보통주 및 우선주, 예탁주, 채무증권, 신주인권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피터 롤린슨이 2021년에 인터뷰 내용에서 이제 더 많은 현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2023년이 되기 전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증시 악재로 시기가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자면 오퍼링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회사채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가 양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동일한데 주식의 수만 늘어난다면 당연히 주당 단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퍼링은 악재로 보는 시각이 좀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루시드 측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오퍼링을 하는지가 중요하겠는데요. 이제 쉘프 오퍼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업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쉘프 오퍼링을 실시를 하고요. 회사의 여건, 즉 루시드는 생산량이 터져줄 때 여건이 좋아지는 시기겠죠. 그때 이제 신속한 오퍼링을 통해서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게 포인트인 것이고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설정이 있는 것을 택한 것이고, 루시드 측에서 이제 3년 동안 생산량과 기업이 흑자 전환으로 다가가는 시점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즉,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 여겨질 때 해당 제도를 이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루시드의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서 해당 자금을 사용하면 궁극적으로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자금을 다른 곳에 쓰면 악재가 되는데요. 루시드는 앞으로 공장 확장 등과 같은 시설 확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큰 상승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잠깐 비교를 하자면 오퍼링을 하겠다고 SEC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 이때쯤 될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2020년에 테슬라가 생산량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시점에 오퍼링을 시작을 하였고요. 2020년 9월과 12월에
5빌리언 달러씩 총 2번에 걸쳐서 총 10빌리언 달러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난 후에 급락을 하였다가 차트로 보자면 그때 시기는 아마 이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발표가 난 후에 급락을 하였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하락을 했었죠. 그 주가는 오퍼링의 자본과 함께 오늘날의 테슬라를 이루게 만들었던 것이 계기가 된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 루시드도 이제 뭐 일직선상 아시죠? 나중에 차트 이렇게 모아보면 아마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 날까지 힘들 내시고요. 루시드도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장 뭐 시장에서는 급락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저희로서는 앞으로 완공이 될 팩토리와 함께 생산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것만 바라보면 될 것이고 수량만 잘 모아서 폭등 준비만 기다리면 되고 단기적인 흐름에는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또 분명히 이런 분들 나올 겁니다. 도망쳐. 탈출하기 잘했어. 오늘 댓글창에도 여러 이야기들로 가득 차겠네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